야, 10,000원 이만큼 있어. 지금이야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지키려는 회사가 많지만 그때는 그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저번 주에 초보 면접 7명을 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채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꼭 여기 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학원은 아니거든요. 배우면서 일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제 배우고만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급여가 너무 적다, 기술이 없는 분을 저희가 급여를 많이 주고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분도 있었고, 이제 또 야근이 너무 싫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부장입니다. 자동차 쪽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구매하고 구매 이후에 이제 필요한 것들, 썬팅도 있고 랩핑도 있고, 그런 애프터 시장 마켓에서 취급하는 모든 품목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 네. 일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첫 차가 K3였어요. 그 K3를 타는데 기어 레버 쪽 주변에 있는 커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요철을 한번 딱 밟으면서 그게 튕겨져 나온 거예요. 자동차 부품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빠지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만 조금 포인트만 주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빨간색 스프레이로 그거를 칠해서 꽂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겠다 해서 그때부터 차량을 계속 뜯었던 것 같아요. 실내에 있는 부품도 다 뜯고 색칠해보고 취미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취미로 네. 하다가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네. 튜닝샵에 취직을 하셨던 거예요? 그쵸. 네, 여기 말고 전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지키려는 회사가 많지만 그때는 그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쓰레기 줍고 시키는 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장님은 부장님 차량에 대해서 계속 튜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것저것 바꾸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부장님이 근무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출근을 하면 오늘의 할 일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새 차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거의 80% 이상이 새 차고 다 삭송으로 오니까 네. 손님들이 저 차의 실물을 못 보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6개월 전, 1년 전에 했는데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겠어요. 궁금하시니까 저희도 사진도 많이 찍어드리고 작업도 잘 해서 이제 내보내드려야죠. 저희한테 많이 오시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신차 검수 부분도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되게 넓네요. 네. 근데 아까 신차 검수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신차 검수했을 때 하자가 발생될 확률이 몇 % 정도 될까요? 한 2-3% 정도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2-3%는 도장이 패여져 있거나 트림이 깨져 있거나 조립 품질이 너무 안 좋거나,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한 2-3% 정도이고,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는 100대 들어오면 10대 정도는 이제 미세한 스크래치, 이제 오차 범위내 단차, 보통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용하고 인수를 받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발생한 것들은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브랜드마다 틀립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량에 이상이 있어도 차량을 바꾸거나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아예 등록을 해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는 테슬라 앱에 정비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48시간 내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상으로 다 교체가 되고,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큰 문제다 싶으면 탁송 차가 와서 그냥 차량을 가져가 버려요. 그 다른 차로 가져옵니다. 뭐 작은 문제는 물론 교환해서 오기도 하는데,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기 때문에 큰 문제 아니면 대부분은 인수를 받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사무실 가고 있습니다. 따로 사무 업무도 보시고 계신데. 네, 거의 뭐 사무 업무 반, 현장 업무 반, 하이브리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해서 네. 보통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맹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한 매출 보고 있고, 마케팅적인 것도 보고 있고, 인사 관리도 하고 있고, 현장 관리도 하고 있고. 그 정도면 네, 대표님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오늘 차량 들어온 거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정리하는데, 작업적인 오더를 여기서 써주면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예약은 그러면 하루에 몇 건 정도씩 들어오는 거예요? 약은 20 몇 건이 들어온 적도 있고, 와. 정말 적을 때는 5대? 근데 아까 아래에서 보니까 거의 모든 차량들이 현기차 아니면 테슬라만 있더라고요.
다른 차량은 진행을 안 하고 계시나요? 다른 차량도 다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판매 비율에 따라서 진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테슬라가 정말 많이 팔렸잖아요. 테슬라가 많이 팔리면 테슬라가 많이 들어오고, 현대기아차가 많이 팔리면 현대기아차가 많이 들어오고, 그냥 그 비율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현장이 바빠가지고 재단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PPF를 재단하시는 거예요? 네, PPF도 재단할 수 있고 썬팅도 다 재단됩니다. 확실히 이런 신차 관련된 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필름 사용이 진짜 제일 많겠네요. 그쵸. 그럼 이런 재단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원래 저런 조그만한 플로터로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예 평판으로 했어요. 이거는 거의 한 3,500에서 4,000 가까이. 이게 PPF예요? 이거는 썬팅 필름이에요. 이건 지금 농도 몇 %짜리예요? 요거는 15%예요. 제일 많이 하시는 농도인 거예요? 그쵸. 이제 국민 농도라고는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15%는 측면, 후면 이렇게 조금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면은 보통은 30%에서 50% 사이를 가장 많이 하시고, 30, 50, 40 이런 게 이제 밝기거든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밝아지고 숫자가 낮아질수록 이제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장님은 몇 %? 저는 이제 국민 농도 전면 30에 측면 15% 했습니다. 그럼 제일 추천하는 것도 그 농도인가요? 주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고객분들한테, 이런 분들은 이런 농도를 많이 선택하셨고, 뭐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좀 밝은 농도로 많이 하셨고, 뭐 이런 데이터가 자체적으로 또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시각화해서 보기 좋게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차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델 Y예요. 그러면 모델 Y 지금 이렇게 썬팅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 비용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썬팅만 하신다고 하면 60만 원대 정도? 보통은 썬팅만 하진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하이패스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이패스도 보통은 같이 하시고, 생활보호 PPF라고 해서 좀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신차니까 외부 뭐 유리막 코팅, 썬팅 이렇게 패키지가 있어요. 이제 90만 원부터 시작인데, 보통 그 90만 원 패키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패키지가 훨씬 저렴한. 훨씬 저렴하죠. 뭐 하이패스나 이런 생보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목표가 있어요. 고객분들이 여기 샵 다녔다가 저기 샵 다녔다가 하면 힘들잖아요. AS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 곳에서 다 끝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웬만한 작업들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아반떼 뭐 보험 처리 들어왔는데, 보험 처리 받으려고 해도 여기 갔다가 저희 갔다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면 이제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죠. 네. 이 차는 뭐예요? 한국에서 이번에 모델 X가 FSD가 나왔잖아요. 이 차주분도 원래 차량을 팔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FSD가 이제 나오니까 좀 신차 같은 마음으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도 원래는 이게 화이트 색상이었었는데 차콜 그레이 색상으로 랩핑도 지금 다시 하시고, 작업 지금 다 마치고 작업 잘 됐는지 체크 한번 하고 있습니다. 신차 같지 않나요? 새로 또 해보니까. 완전 신차가 됐는데요. 네. 근데 지금 부장님 같은 경우는 PPF도 하시고 이렇게 랩핑도 진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PPF랑 랩핑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랩핑은 꾸미는 느낌이 가장 크고요. PPF는 보호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PPF 같은 경우가 필름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필름을 이제 차량에 감싸서 외판 스크래치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랩핑은 단순히 색상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또 새롭게 추가된 개념이 있어요. 고광택 랩핑이라고, 랩핑지보다는 훨씬 두껍고 PPF보다는 살짝 얇은, 지금 이게 고광택 랩핑지거든요. 네. 일반 랩핑지는 사실 돌을 살짝만 맞아도 바로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고광택 랩핑은 랩핑보다는 훨씬 두꺼우면서 색상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돌빵 맞는 것도 이제 일반 랩핑지에 비해서는 잘 견디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견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차량은 400, 450. 왜냐면은 기존에 필름 제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 저희가 고친 거거든요. 이 부분이 고장나서 막 달랑달랑 거리던 차였어요. 이 부분 다 탈거해가지고 핀도 새롭게 다 갈아드리고 해가지고 견적이 400에서 450 정도 아마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는 사이버 트럭도 이제 블랙 유광 PPF로 이제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외부 충격이 엄청 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PPF 시공을 많이 하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이분도 일단 네네. 블랙은 딱 정해진 거였고, 검정색 일반 랩핑이랑 검정색 랩핑이랑 검정색 PPF 이 세 개 중에서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도 가장 두꺼운 필름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사이버트럭 보시면 이 끝부분이 엄청 날카로워요. 한번 피디님도 만져보시면은 네네. 와. 그죠? 저도 어제 문 열다가 조금 베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랩핑지로 하면은 진짜 금방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PF로 좀 하면은 안전할 것 같거든요. 이게 말아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50에서 한 600 이 정도. 컬러 같은 경우 무슨 작업 하셨어요? 중간에 꺼져버린다고요? 그러면 문제인데 진짜. 지금은 어떤 전화 받으신 거예요? 지점에서 SOS 요청이 왔습니다. 작업하려고 하는데 차 시동이 계속 꺼진다 그래가지고 회로도를 좀 보면서 어느 계통 문제인지 한번 확인하고 좀 조언을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지점에서 도움 요청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에요? 엄청 많이 전화 와요. 실무적인 뭐 작업적인 요청부터 해서 차량 문제 있으면 많이 여쭤보시고 저희가 이제 본사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체크해가지고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기 본넷 한번 열어보시면 엔진룸에 정션 블록 하나 있잖아요. 연료 펌프라는 퓨즈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 퓨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러면 이렇게 관리해주고 계시는 가맹점 수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가맹점 수요 전국에 대략 한 3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자동차 내외장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샵 중에서 저희가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튜닝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혹시 필요한 부분일까요? 자격증이 있으면은 좋은데 저희 쪽에서 특별히 쓸만한 자격증은 크게 없긴 하거든요. 물론 뭐 정비 자격증 이런 거 있으면 좋기는 한데 또 엄연히 다른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현장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이 많이 아시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하루에 많으면 20대가 넘고 네. 적으면 5대가 있다고 하면 인원이 계속 부족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일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있거든요. 근데 간혹 저희가 초보자도 채용을 해요. 왜냐면 초보자도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정말 간단한 일들을 경력자가 하면은 그만큼 또 회사에서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간단한 일을 해줄 친구들이 필요한데 안 그래도 제가 저번 주에 초보 면접 7명을 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채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꼭 여기 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학원은 아니거든요. 배우면서 일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제 배우고만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급여가 너무 적다. 기술이 없는 분을 저희가 급여를 많이 주고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분도 있었고 이제 또 야근이 너무 싫다. 근데 이제 저도 그랬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열정적으로 한다는 게 다 자기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기술 남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술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먹여줍니다. 저는 열정페이를 받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당연히 다 이제 맞춰드리고 이 일을 좀 접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동력심은 조금 버리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만원! 야, 만원! 이만큼 있어! 뭐 이렇게 샵에서 되게 여러 대를 같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뭐 사고가 난 적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면 차 옮길 때 다 예민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부장님 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잖아요. 아, 그쵸. 신차도 되게 많이 봐주고 계시고. 네. 그러면 차를 딱 샀을 때 네. 아, 이건 진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나요? 저는 그 생활보호 PPF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용하면서 스크래치가 좀 가장 많이 나는 부위만 부분별로 하는 거거든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 끝부분만. 그리고 테슬라도 여기 손잡이 이렇게 열 때 이 손이 항상 여기 도장에 닿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부분만 필름을 해주게 되면은 생활 스크래치는 보호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신차 때 그 감정 있잖아요. 그 신차 때 감정을 충분히 지켜줄 만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차는 어떤 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 차는 이제 오토펑크라고 보통 내연기관 차는 본넷을 열면 엔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들은 앞에 수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납함을 의외로 많이 쓰시거든요. 뭐 놀러 갈 때 아이스박스도 싣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수동이에요, 수동. 근데 이거를 전자동으로 바꿀 겁니다. 안에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고
자동으로 열리고. 그러면 작업 단가가 어떻게 돼요? 부품비랑 설치 공인 포함해서 65만 원 정도고요. 셀프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 거기서 30만 원대도 팔아요. 구매를 하시면 설치 방법이 또 따로 오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서 셀프로 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셀프로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찾아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한 80% 완성해 오시면 20%만 받고. 아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가격 같은 경우가 웬만하면 다 정찰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100% 정찰제예요. 자동차 업계가 사실 예전에 말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은 다 오픈하려고 합니다. 부장님한테 이 직업이 네.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저는 11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취미로 접한 거지만 좋은 게 뭐냐면 고객들이 오셨을 때 특유의 만족하는 표정들이 있으시거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술이 처음에는 없기 때문에 어느 샵에 들어가시던 눈치도 보이고 약간 움츠러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쓰레기 줍는 거 하나, 세차하는 거 하나, 별 다른 거 없어 보이는 작업들이 나중에는 정말 든든한 뿌리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무조건 하는 만큼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시고 하면 무조건 100% 빛을 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내분과 따님한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 너무 바빠서 야근도 많고 딸도 많이 좀 못 놀아준 것 같아가지고 좀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침마다 힘내라고 마중해주고 정말 늦게 들어가는 날은 힘들었지 하면서 또 얘기도 들어주고 하는 와이프, 그리고 항상 아빠가 보고 싶어 하는 딸,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